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바이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한번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세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재료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어제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자, 마운트곡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였고요. 여기가 해킹 피해로 인해서 파산을 한 거래소입니다. 당시에 해킹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 그리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도난당했었는데 법원에서 이 고객들이 도난당한 걸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기한이 정해졌었고 그게 한번 연기되면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완료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대규모 물량의 비트코인의 이체가 어제 있었습니다. 마운트곡스에서 새로운 신규 주소로, 마운트곡스에서 내부 신규 주소라고 밝힌 곳으로 이동이 됐고요. 자, 이전한 건 맞지만 당장 매각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매각될 수밖에 없는 물량인 거고요.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오버행 이슈라는 건 이런 대량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려버리는 걸 의미하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시장에 풀리고 나면 오히려 이 불확실성,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바이누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재료는 바로 또 한번 게임스탑 때문이었죠. 자, 게임스탑은 미국의 게임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이 주식이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밈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밈코인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약 1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2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얼마 전에도 시바이누는 이 게임스탑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자, 약 2주 전에 5월 달에 미국에서 또 한번 밈주식 열풍이 불면서 이 게임스탑이 장중에 100%나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건데, 자, 이 게임스톱이라는 사태는 2021년도에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토론방,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맞서서 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몇몇 종목들이 밈 주식이라고 불리게 됐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몰려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밈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021년도 6월달 이후에 게임스탑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대장개미라고 불리는 키스 질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SNS 계정에 약 3년 만에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사진을 하나 올렸었는데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서 게임을 하던 남자가 이제 제대로 승부를 해보겠다는 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앞을 노려보는 이미지를 올렸던 거죠. 이 사진을 올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동영상들을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바쁜 몇 주가 될 거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다시 공매도들을 잡으러 돌아왔다.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스탑과 밈코인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바이누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밈 주식과 밈코인이라는 이 관계성으로 수혜를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차트에서 봤을 때 어제 상승력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도 오전장에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력으로 인해서 3월 달에 만들었던 급등 고점 이후에 원래 만들려고 했던 지지라인인 이 피보나치 두드림 수열에서 0.5 라인이죠. 0.37원 위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0.5 라인이라는 건 고점 대비 50%가 빠진 라인이라는 거고, 때문에 이런 대칭 삼각형 패턴을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이 부분을 밑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이 하방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수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수렴 중간 라인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1차 상승을 뛰어넘는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자, 시바이누는 중요한 브레이크아웃 지점을 재시험하고 있다. 브레이크아웃 지점이라는 건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말하는 거고, 여길 돌파하는 걸 재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시바이누가 가격 통합 후에 수렴과 축적을 끝마친 이후에 상승할 거다라는 동일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제가 주봉에서 달러 차트로 살펴봐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가 업비트에서는 작년 초에 상장됐기 때문에 한 이쯤부터 차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바이누는 2021년도에 상장됐었고 이때 상장비 쏘아 올리고 내려와서 바닥 확인하고 엄청난 급등을 당시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재료가 바로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였고요.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번 박스권을 형성했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 만들어낸 상승력, 3월 달에 주봉도 이 박스권 안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횡보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때 보여줬던 엄청난 급등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4월 20일 날짜로 이제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된 거죠. 이 반감기라는 건 적용되자마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올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반기에 미국에서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친암호화폐적인 횡보들을 후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반감기의 상승력과 시너지를 내면서 신고가 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개별적으로 봐도 이 당시에는 단순 밈코인으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그 덩치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12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코인이고요. 또 개별적인 생태계까지 구축한 만큼 시바리움까지 보유하고 있을 만큼 기술적인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 소각률 이슈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라인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매집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두 달 동안 축적한 만큼 추후 상승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마운트 곡스발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이번 주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시장이 이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 수치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겠고 또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아직 완전한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총 두 가지 서류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19B-4라는 정식 승인 요청서만 승인이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자료인 S-1 증권신고서까지 승인이 돼야지 ETF가 정식 출시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승인되기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일 때 4개월 정도 소요됐고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도 만약 하반기에 결정이 긍정적으로 난다면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인 시바이누가 또 한 번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급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 단기적인 이슈들은 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추격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저가에서 매집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평균 단가도 관리하면서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서 추후 나올 상승력에서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거시적인 이슈들부터 개별적인 이슈들까지 제가 카톡방에서 브리핑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도 공유해 드리고 대응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에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